개치고 나가 끝내 이기 안녕하세요. 좋은 선택으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남자 솔비 아빠입니다. 와, 저 드디어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야, 딱 6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얼마 만에 두 자릿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이번 주는 2kg가 빠졌어요. 빠밤. 와, 매주 1kg씩만 딱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이번 주는 2kg가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간헐적 단식 하면서요, 원래는 먹는 거 안 가리고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몸에 좋은 걸로 좀 한번 챙겨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24시간 단식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를 마트에서 그냥 연어 같은 거 사다가 쌈 채소랑 해서 그것만 먹었거든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은 건 아니고, 하루는 삼겹살에 쌈 싸서 먹고 하루는 연어 쌈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좀 가공식품 같은 걸 최대한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들로 한번 식단을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kg가 감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와, 이게 이렇게 바로 체감될 줄이야.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 최겸님이라는 유튜버가 계세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유튜브를 참고로 많이 했거든요.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명확한 설명으로 진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최겸님 유튜브 구독하시고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진짜 도움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최겸님 유튜브에서 다이어트에서 식단과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대2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은 당연히 중요한데요, 진짜 다이어트에 필요한 건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식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식사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음식의 질과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엥? 그럼 먹는 시간이랑 음식 질만 조절하면 아주 그냥 막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칼로리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폭식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그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칼로리 제한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칼로리를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도 실천이 어려울 뿐더러 건강과 관련해서도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의 질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 체계를 개선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실제로 살 빠지는 경험을 토대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살은 왜 찌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다이어트에 관한 공부를 해보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40년 동안 제 기능을 한 번도 제대로 써먹은 적 없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모두 이해하고 저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단지성의 힘으로 비만을 이겨내봅시다. 그럼 주제로 돌아와서 보통 살이 쪘다고 이야기하는 건 체지방량이 많아서 뚱뚱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다이어트는 이 체지방량을 줄이는 것이 되겠죠. 체지방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합성되고 무엇을 통해 분해할 수 있는지만 알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오로지 여러 가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음식은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죠.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영양소가 대표적으로 모두 알고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된 후 인체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포도당, 즉 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이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미처 사용이 안 된 잉여포도당을 글리코겐과 체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과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분해하는 기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다량으로 분비될수록 우리 몸은 살이 잘 찌는 동시에 잘 빠지지 않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음식물 섭취, 혈당 증가, 인슐린 증가, 체지방 합성 및 체지방 분해 억제, 총 체지방량 증가. 벌써 답이 나왔죠. 결국 살을 빼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다면 우린 인슐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자극하는 영양소는 탄단지가 모두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탄수화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다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갑자기 할 일이 늘어나서 바쁘게 일 처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인슐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혈당이 오르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췌장을 이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마찬가지로 인슐린을 아주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인슐린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이런 인슐린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인슐린의 양으로 더 적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몸에서는 인슐린을 더 필요로 하게 돼요. 근데 인슐린은 당의 자극을 받는 거니까 뇌에서 당이 더 필요하다는 자극을 계속 주고 우리는 가짜 허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마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달달한 거 먹다 보면 달달한 게 더 땡기게 되는 현상. 분명히 배불리 먹은 것 같은데 또 디저트가 땡기는 현상. 이렇게 더 많은 당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 또 인슐린이 늘어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지고 그럼 또 당을 더 부르는 이 무한 뺑뺑이 현상 안에서 살이 자꾸 차오르고 반대로 점점 더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당이 없으니 인슐린이 분비될 일이 없고 섭취 에너지가 없으니 슬슬 체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대사도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위해 우린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건 공복 시간입니다. 12대 10이니 16대 8이니 18대 6이니 하는 게 모두 공복 시간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차이거든요. 여기서 공복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 제외하고요. 저도 평생을 음식의 노예로 살다가 간헐적 단식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먼저 검색한 게 공복 중에 뭘 먹어도 되는지였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 같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머리를 뚝 맞은 느낌이 들었던 게, 아니 안 먹어서 뱃속을 비우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다는 게 이게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가능성을 찾지 마세요.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안 먹으면 될 뿐이거든요. 물론 말처럼 그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생각보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처음 한 2, 3일 정도는 배가 좀 고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체지방 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오히려 몸에 에너지도 더 돌고요. 막 먹고 싶은 식욕, 가짜 허기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간헐적 단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을 고려해서 식사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면의 질도 대사와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밤늦게 식사 시간은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전 한 4시간 정도는 비워두고 식사 시간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효율에 대한 이야기지 뭐 각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밤 식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게 뭐 밤에 식사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자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는 가족들과 전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와 밤에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게 거의 뭐 하루에 유일하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 저도 그냥 밤 9시에 한 끼 먹는 23대 1 다이어트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되기 전에 잠도 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감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잘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를 설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력인 것 같거든요. 뭐든지 삶의 습관이 되면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요. 단지 속도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공복 이후에 처음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나 당이 들어가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일어나니까 먼저 단백질이나 지방질, 음식으로 몸에 좀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혈당이 훨씬 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그것 말고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저는 그냥 원래 먹던 것들 다 먹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당을 최대한 배제하면 훨씬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 먹는 행복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먹는 거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주 1, 2kg씩 잘 감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간헐적 단식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운동 잘 마쳤습니다.
와, 이번 주는 진짜 2kg가 빠지다니 너무너무 감격적이고요. 앞으로도 저의 다이어트는 계속되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도전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솔비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안녕.